미국 경제 얘기 오늘도 아시아경제의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 부자 되는 꿈들 많이 꾸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금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금값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금값이 왜 올랐는지 또 올해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이 작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난해 금값 상승률은 24%나 됩니다. 2010년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4%가 올랐다는 네. 거예요? 와, 엄청 올랐네요. 1년 만에 딱 24%가 오른 거죠. 장중 한때는 2,000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었고 보통 이 금이 2,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굉장한 강세로 보이고 하는데 네. 지난해 이 기록을 한번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연말에 좀 소폭의 조정을 거치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24%라는 상승세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상승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4%나 올랐다.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그렇다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최악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금값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금속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향으로는 투자 가치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투자처로의 기능을 한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투자처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네.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금을 장신구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뉴욕의 한인 금 매장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 금 투자 시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라든지 세계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 느끼게 되는 분들은 금으로 투자하는 현상이 있으십니다. 보통 이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통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군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 최초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금은 굉장히 강세를 계속 보여왔고요. 주식시장은 미국 정부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지원에 나서면서 회복세를 보였고 역시 주식시장도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금은 역시 위기에 빛나는 귀금속이와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또 경제가 더 불안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국 경제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요. 예, 또 백신이 개발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서는 소폭의 좀 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한 1,900달러에서 좀 넘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높은 이 편은 정도만 아닌가요? 해도 1,900달러도? 예, 1,900달러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올해 전망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 상황과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금값이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달러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예. 금의 시세가 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금은 달러로 가치가 매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 온스에 몇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러 가치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경우에 금 가치도 이게 변하게 됩니다. 동일 선상에서 금액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내려가면은 달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달러가 약세인 경우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예.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2조 달러를 투입해서 친환경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죠. 네.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를 할 것이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더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 계속 있었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더 푼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보면 경제가 또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부분이라는 부분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시세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금 전문가 로스 노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금이 20%또 상승할 거다라는 강세주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물가 상승에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비할 때도 아무래도 금은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또 이 금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분의 예상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 수익률이 상승을 해서 올해 말까지 금이 온스당 1,650달러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하신 분도 있습니다. 실질 수익률이 상승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물가와 금리에 따라 가진 여러 가지 우리 변화인데요. 물가를 반영한 금리가 달라지면서 금값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올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좀 예상보다
많이 오를 올까요?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가 상승이 오르게 되면은 모기지를 빌거나 할 때 아무래도 아. 수익률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여러 청취자분들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많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는 대한 전망들이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좀 있었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방침입니다. 물가를 계속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네네. 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경제 성장을 최소한 2, 3년간은 유지시키겠다는 의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조금 잡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예. 물가를 가는 것을 용인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죠.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 금리를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그런 정책을 통화 정책으로 하는데요. 예. 보통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가를 관리하는 거였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네. 이 물가보다도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예.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목표를 항상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오르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고 물가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의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더라도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네, 폭등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제시한 그 기준이 네. 2%를 좀 넘더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를 넘더라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큰 변화거든요. 그렇군요. 과거에는 2%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2%가 넘어가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을 했지만은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원준이 이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제시를 해가 의견을 제시해서 2%를 좀 넘더라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그때까지 올리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금리 물가도 조금씩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금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시고요. 이미 지난 연말에도 이미 금 펀드에서 네. 약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매도를 한 거군요. 네, 보통 지난해도 금 상승세를 끌어올린 것들이 금 펀드들이거든요. 금을 투자하는 ETF라는 펀드들, 그런 펀드들이 ETF. 대규모로 금을 사들이다 보니까 금값이 이게 치솟았고, 근데 이 펀드들이 돈을 좀 빼다 보니까 금 시세가 한 2,000달러에서 한 5% 정도의 조정을 또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은행에 가면 금 펀드를 사시겠습니까? 좀 구입해 이런 제안을 해서 저는 금을 진짜로 이렇게 진짜 금덩어리를 주고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펀드를 사더라고요, 보통. 네, 펀드로 그러니까 이게 금을 실물을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이 실물은 그러니까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 펀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이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금의 가격에 따라 내가 수익을 내고 말고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 상품이고 그렇군요. 금에 맞춰서 시세가 변동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사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손쉽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관도 어렵잖아요. 네, 금을 많이 사셨는데 이거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기도 좀 애매하고 집에
복원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최근에는 이 금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바뀌는 거군요. 당장 우리가 금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러면 보통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우리 집에 돌반지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생각부터 하시게 될 텐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 펀드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은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은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은 같은 경우에 예. 관심을 좀 덜 받게 되지만은 그렇죠. 그 관심 밖에서 또 좀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은도 그렇게 투자 상품이 나와 있나 봐요. 네, 은도 투자 상품으로 일단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정상적으로. 예. 은 같은 경우에 산업용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용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 상품과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오늘 거기에 당연히 또 안전자산이라는 장치가 조금씩 작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난해 은 값은 47%가 더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금보다. 네. 거의 배가 올랐네요. 네. 근데 은 그래프를 보면은 예. 그래도 아직 최고치에 비하면은 좀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은에 대한 추가 상승을 점치시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또 있어요. 네네. 특히 은 같은 경우에 산업용 수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산업용 수요라는 것이 주로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촉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데 은이 쓰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은이 좀 시세 상승을 받은 이유가 이 친환경 수요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시세가 금보다 좀 더 많이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자동차 기업들이 언젠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값은 오르고 있다. 네, 오늘도 지금 금이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네. 은은 4%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친환경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산업이 그쪽으로 방향이 이제 가는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은값에 대한 그 수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군요. 그렇죠. 예. 이 또 재밌는 것은 예. 또 은보다 더 또 있나요? 유망한 또 그래요? 이제 뭐 금속이 다이아몬드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 금속이 아니죠. 또 뭐가 있나요? 팔라듐이라는 건데요. 팔라듐이요? 네네. 이게 백금의 사실상 좀 일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아, 그럼 백금을 그렇게 하는군요. 백금하고 또 약간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예. 이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친환경 위한 금속이거든요. 그래요? 이 팔라듐 같은 경우에 차량에 꼭 쓰여야 됩니다. 팔라듐 가격은 지난해 한 1,600달러까지도 하락했었다가 예. 지금 2,50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이 올랐네요. 네. 그것도 지금 금과만큼 예.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팔라듐은 올해도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좀 많습니다. 그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많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예. 일반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차량에서 차량에는 반드시 차량의 필요한 거예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에 이제 팔라듐을 쓰셔야 본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면 팔라듐이라는 것도 투자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건 진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꼭 팔라듐이 아니라 예. 또 이 팔라듐에 관련되게 이런 친환경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만약 이런 상품에 만약 팔라듐에 투자하는가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네네. 만약 그런 상품이 있으면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친환경과 관련된 상품들 네. 아무래도 전망이 좋다 보니까 네. 투자하면 좋다라는 특히 말씀. 또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은 예, 또 결국엔 또 차량 판매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차량 판매가 또 늘면은 결국 또 이 팔라듐 값이 또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또 오. 그런 또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롭습니다. 저는 금만 투자하는 물건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은도 있고 팔라듐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소개될 부분들은 닥터 코퍼 선생님인데요. 닥터 코퍼 선생님? 네, 예. 그건 또 뭘까요?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아, 구리도 네. 또 투자를 하나요? 구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제를 보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구리라는 것은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 중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이 구리의 생산이 늘었냐 적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것이 세계 경제 흐름을 보는 잣대로 사용돼서 그래요. 이 닥터 코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닥터 코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제 전망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란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요? 네. 구리가 그 기준이다. 네.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그래서 구리를 닥터 코퍼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릅니다. 재밌는 사실이네요. 구리 시대가 오른다고 하면은 예.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라는 그런 되고. 전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구리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로 많이 읽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구리값이 많이 내려갔겠어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지금 구리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구리값이 지금 지난해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저점 대비로는 약 한 80% 가까이 뛰어가지고 8년 만에 최저치를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희한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투자 시장은 대부분 다 올랐죠. 그러네요. 일각에서는 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오른다. 주식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예, 주식, 비트코인, 맞습니다. 금, 은, 다 올랐고 좀 안 올랐던 거는 사실 유가 정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도 지난해 마이너스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은 많이 회복을 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전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제외하면 사실 거의 다 올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원유보다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그래요. 이렇게 좋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이라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구리값은 막좀 전에 세계 경제 연동 전망과 연동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네네. 중국 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지표가 나오는 날 보통 구리값이 상승을 하고 그래요. 하락하는 날 구리값이 내리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지난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원흉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은 예. 또 굉장히 강력한 통제로 지금 초기에 방역을 많이 성공한 관계로 지금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산업용으로 구리를 수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구리값이 이렇게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군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경제만 보고 있지만은 이제 전 세계 흐름과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을 보실 기회에는 구리값을 보시는 것이 미래를 보는 가장 중요한 또 잣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투자라기보다는 금값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 경제를 보는 그런 눈으로서나 활용하시는 것도 구리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리는 그러면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진 않아요? 구리 같은 경우도 투자 상품으로 개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구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전 세계 4대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은 이 중남미와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 중남미의 칠레하고 페루가 또 거기가. 가장 큰 대표 생산국입니다. 그렇군요. 구리값이 오르면 당연히 이 나라들의 경제가 좋아지고 구리값이 내려가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칠레와 페루의 통화 가치들이 구리값과 연동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또 부분이 있네요. 네. 또 구리 생산 지역에 또 경제 상황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특히 이 구리 같은 경우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중남미 대륙 전체적으로 또 이 온기가 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에도 곳곳에 구리 광산이 굉장히 큰 게 많죠. 네, 예. 이 구리라는 것이 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경제를 보는 눈은 구리를 보면 된다. 그러네요. 상식을 한번 알고 닥터코퍼라는 계시면은 말. 네, 예. 아주 오늘 재밌는 용어까지 알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작년 한 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했는데도 중국은 끄떡이 없었다는 뜻도 되네요. 네, 지금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도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그렇죠. 연말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통신사들을 상장을 폐지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강제로 막 폐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말 사이에 강한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재를 해도 글쎄 사실 말이에요. 별 의미는 사실 없다는 게 총평이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네. 미국인들이 중국의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중국 기업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지만은 네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상장하는 이유는 돈을 확보하겠다는 투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하이나 홍콩 증시에서 얼마든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 홍콩 증시, 베이징 증시 같은 데 하면 40% 넘게 거기도 올랐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보다 더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미국 하나 그렇게 폐쇄한다고 전혀 지장을 받을 일이 아니네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는 그게 크게 신경을 좀 쓰지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금, 은, 플래티늄 그리고 구리까지 이런 투자 상품들이 있고 이것이 경제 전망과 또 그 경제의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중요한 투자 상품이었다는 거 오늘 재밌었고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